저는 40을 넘긴 평범한 주부예요. 성실한 남편, 밝은 아이들, 평온한 일상이 참 소중했죠.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회사 사람들과 골프를 시작했고 해외 골프 여행도 자주 나가게 됐어요. 그저 취미가 생겼다고 기뻐해줬는데 어느 순간 제 삶이 무너졌어요. 예상치 못한 성병 진단, 그리고 남편의 충격적인 고백. 단순한 골프 여행이 아니라 성매매가 포함된 여행이었다는 사실이었죠. 깊은 배신과 상처 속에서 저는 흔들렸지만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다시 일어서기로 했어요. 이제는 과거가 아닌 제 삶의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 40을 넘긴 평범한 주부예요.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남편을 만나 가정을 꾸렸고 지금은 중학교에 입학하는 딸과 초등학생 아들 둘을 키우며 바쁘게 지내고 있어요. 남편은 회사에서 성실하게 일하며 팀장 자리까지 올랐고 특별한 취미도 없이 늘 회사와 집만 오가는 사람이었죠. 그런 모습이 답답하게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한편으로는 믿음직스럽고 든든하기도 했어요. 저희 가족의 일상은 조용하고 평온했고 그 평온함이 오랫동안 이어질 거라 자연스럽게 생각했어요. 그러던 중 남편이 회사 권유로 골프를 배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해하더니 금방 재미를 붙이더라고요. 평일엔 일 끝나고 골프 연습장을 다니고 주말엔 회사 사람들과 필드 나가는 일도 많아졌어요. 저는 오히려 잘 됐다고 생각했어요. 늘 일밖에 모르던 남편이 드디어 즐길 만한 취미를 찾았구나 싶어서요. 회사 사람들과 태국이나 필리핀으로 골프 여행도 다녀올 때가 있었는데 저는 잘 다녀와요 하며 기쁜 마음으로 보내주곤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골프가 남편에게 긍정적인 변화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제게 예상치 못한 일이 닥쳤어요. 몸에 이상이 있어 병원을 찾았는데 의사 선생님이 성병이라는 진단을 내리셨거든요. 저는 남편 말고는 그런 관계가 없으니 당연히 남편에게 물어봤어요. 그런데 남편은 대답을 제대로 못하고 얼버무리기만 했어요. 불안한 마음에 당신도 검사받고 결과 보여줘요 하고 계속 물었더니 그제야 진실을 털어놓더라고요. 남편이 다녀온 골프 여행은 제가 생각했던 단순한 여행이 아니었어요. 골프를 치고 난 뒤 성매매까지 포함된 회사 동료들과 함께 가는 일종의 패키지 여행이었던 거죠.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한 번도 의심해 본 적 없었던 사람이라 충격은 더 컸어요. 그날 이후 저는 이혼을 준비하고 있어요. 남편의 행동은 단순한 실수나 말다툼이 아니라 제 삶 전체를 부정당한 기분이었거든요. 함께 여행 다녀온 회사 동료들의 아내분들에게도 사실을 알렸고 그분들 역시 매우 충격을 받으셨어요. 물론 마음은 무너졌지만 아이들을 보며 버티고 있고 이제는 제 자신을 더 아끼기로 다짐했어요. 그동안 남편만 챙기느라 정작 저는 저를 돌아볼 시간이 없었던 것 같아요. 비록 큰 상처를 받았지만 이제부터라도 저를 가꾸고 제 삶을 다시 새롭게 시작해보려고 해요. 이것이 저의 첫걸음이에요. 남편의 고백을 들은 뒤에도 사실 처음 며칠간은 현실을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어요. 설마 그럴 리가 있을까? 한번 실수한 걸까? 하는 마음이 자꾸 올라오더라고요. 한편으로는 지금까지 우리 가정을 위해 고생해온 남편의 모습이 겹쳐 보이면서 차마 모든 게 끝났다고 단정짓기 어렵기도 했어요. 오랫동안 함께해온 세월이란 게 참 무겁더라고요. 마음 한쪽에서는 남편을 믿고 싶어하는 제가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남편이 그동안 얼마나 많은 거짓말을 해왔는지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골프 연습을 더 하고 싶다고 늦게 들어오던 날들, 갑자기 생겼다던 회사 회식, 주말 일찍 나간다던 핑계들 그 모든 순간들이 제 머릿속에서 이어지며 새로운 의미로 다가왔어요. 생각할수록 마음이 뒤틀리고 분노도 치밀어 올랐어요. 저는 남편이 취미를 갖는 걸 진심으로 기뻐해줬는데 그 뒷면에 이런 비밀이 숨어 있었다는 게 너무나 서러웠어요. 스스로가 바보가 된 느낌이었고 남편에게 속았다는 자책이 한동안 저를 괴롭혔어요. 혼자 끙끙 앓다 보니 더는 감정이 감당이 안 돼서 결국 친한 친구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어요. 친구는 제 이야기를 듣자마자 제 손을 꼭 잡고 너 잘못 아니야. 절대 내 탓으로 돌리지 마. 라고 말해줬어요. 그 말 한마디가 정말 큰 위로가 되었어요. 그동안 마음속 깊이 숨겨두고 있던 감정들이 조금씩 풀리기 시작했죠. 그뿐 아니라 같이 여행을 갔던 남편 회사 동료들의 아내분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사실을 알렸어요. 혹시나 그분들도 같은 상처를 받고 있을까 걱정돼서였어요. 예상대로 그분들도 큰 충격을 받았고 그때서야 나 혼자가 아니구나 하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상황을 혼자 견디지 않아도 된다는 게 조금은 버틸 힘이 됐어요.
여전히 마음은 복잡하고 상처도 깊지만 그래도 조금씩 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강해지고 있어요. 남편의 잘못은 남편의 잘못이지 제 책임이 아니라는 걸 스스로에게 계속 말해주고 있어요. 아이들을 생각하면 가끔은 흔들리기도 하지만 제가 건강한 마음으로 서 있어야 아이들도 안전하다는 걸 알기에 마음을 다잡아 보려고 해요. 예전 같았으면 생각도 못했을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고 제 삶을 어떻게 꾸려갈지 차분히 고민하고 있어요. 상처는 아직 오래 남아있지만 분명 언젠가는 이 시간을 지나 새로 시작할 수 있을 거라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걸 아이들은 전혀 모르고 있어요. 딸아이는 중학교 입학 준비로 이것저것 설레어하고 아들 둘은 학교에서 있었던 일들을 신나게 이야기하며 웃고 떠들어요. 저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마음이 편안해지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이 아이들에게 상처가 가지 않도록 내가 잘 버텨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이들이 겪는 일상은 변함없이 밝고 순수한데 제가 흔들리면 그 아이들의 세상도 함께 흔들릴 것 같았거든요. 사실 저는 남편의 배신을 알게 된 순간부터 지금까지 매일 마음이 요동쳤어요. 분노, 서러움, 허무함 정말 온갖 감정이 뒤섞여서 하루에도 몇 번씩 눈물이 핑 돌곤 했죠. 그런데 아이들이 제 옆에 와서 엄마 오늘 뭐 먹어요? 하고 묻거나 학교에서 있었던 재밌는 일을 이야기할 때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조금 풀어졌어요. 그래, 내가 이렇게 무너져 있을 때가 아니지. 아이들에게만큼은 튼튼한 엄마로 서 있어야지. 이런 생각이 반복되면서 오히려 제 감정이 조금씩 정리가 되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지키고 싶다는 마음이 저를 다시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되었어요. 하지만 솔직히 말하면 아이들이 잠든 깊은 밤이 되면 마음이 무너질 때도 많아요. 이혼을 하면 아이들은 어떻게 받아들일까? 혹시 상처받지 않을까? 앞으로 우리 가족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게 될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도 저는 계속해서 스스로를 다독였어요. 잘못된 건 남편의 행동이지 우리 아이들이나 제가 책임질 일은 아니라고요. 그리고 진정으로 아이들을 위해서는 거짓으로 이어지는 가정보다 솔직한 환경에서 건강하게 자라는 게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이제 저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더 강해져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수없이 다짐해요. 상처받은 마음이 완전히 회복되기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그래도 아이들 덕분에 버틸 힘이 생겼어요. 아이들이 웃고 떠드는 모습은 제게 가장 큰 위로이자 제가 앞으로 걸어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빛 같아요. 저 역시 엄마이기 전에 한 사람이라서 힘들 때도 있지만 그래도 우리 아이들은 제가 지켜야 할 소중한 존재니까요. 그래서 오늘도 마음을 다잡아 봅니다. 흔들려도 괜찮아. 하지만 넘어지진 말자. 이렇게 스스로에게 말하면서요. 남편의 진실을 알게 된 뒤로 저는 하루하루가 버티기 힘들었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 아이들 아침밥을 차리고 평소처럼 설거지를 하고 집안을 정리하면서도 마음 한쪽에서는 계속 무너져 내리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어요. 평범했던 일상들이 이제는 저를 지치게만 했고 그 속에서 제 감정은 항상 흔들리고 있었어요.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일상이 이렇게 버거울 줄은 몰랐어요. 그러다 어느 날 문득 이러다 정말 내가 무너지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처음으로 제 자신에게 시간을 좀 주기로 했어요. 아이들 학교 보내고 나면 잠깐이라도 산책을 나가보기도 하고 조용한 카페에 앉아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마시기도 했어요. 별거 아닌 일 같지만 이런 작은 시간이 제 마음을 조금씩 진정시켜줬어요. 그리고 오래전부터 하고 싶었지만 미뤄왔던 취미도 다시 떠올려 봤어요. 예전에 즐기던 독서부터 요가나 필라테스 같은 운동도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뭔가를 억지로 바꾸려고 한 건 아니었지만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꼈어요. 처음엔 억지로 몸을 움직이는 것 같았는데 며칠 지나고 보니 제 안에 작은 변화들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었어요. 산책을 하며 시원한 바람을 느끼는 것만으로도 머리가 맑아졌고 커피 한 모금에도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아, 내가 이렇게 조금씩 살아나고 있구나. 이런 기분이 들더라고요. 상처가 하루아침에 사라지지는 않지만 그래도 제 감정이 완전히 무너진 상태에서 벗어나고 있다는 걸 느끼니 참 이상한 안도감이 들었어요. 무엇보다 나는 나를 돌봐야 한다는 사실을 다시 깨닫게 되었어요. 그동안 너무 오랫동안 가족만 바라보며 살았던 만큼 이제는 제 마음을 챙겨주는 일도 중요하다는 걸 조금씩 인정하게 되었죠. 요즘은 예전보다 감정 기복이 덜해졌어요. 물론 아직 남편의 일이 생각나면 마음이 불편해지고 슬프기도 하지만 하루 종일 그 감정에 묵혀 있지는 않아요. 저 자신을 위한 시간을 조금씩 늘리면서 내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찾아가고 있는 느낌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힘든 시간을 지나지만 그 속에서도 자신을 지켜내는 법을 배우는 것 같아요. 저는 지금 그 과정을 겪고 있는 중이고 언젠가는 이 시간이 제 삶을 다시 세우는 힘이 되리라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이제는 작은 변화라도 놓치지 않고 제 마음을 단단하게 만들어갈 생각이에요. 남편과의 관계가 이렇게 무너지고 나니 제 마음속에는 수없이 많은 감정이 뒤섞여 있었어요. 배신감, 서러움, 분노, 허탈함 때로는 이 모든 시간이 도대체 뭐였을까 하는 생각도 들었어요. 하지만 아이들과 마주하면 또 마음이 무너지고 아이들에게 상처 주고 싶지 않은 마음에 하루하루 감정을 눌러 참으며 지냈어요. 그러다 보니 제 속은 괴롭고 복잡하기만 했고 마음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제가 상처받은 만큼 제 주변에서는 따뜻한 손길들이 계속 다가왔어요. 친한 친구들은 제 얘기를 들을 때마다 마음 아프다며 힘든 시간을 함께 들어줬어요. 너 잘못이 아니야. 너는 진짜 열심히 살아왔어. 이런 말들 하나하나가 제 마음에 깊이 남았어요. 남편의 회사 동료 아내분들과도 계속 연락을 주고받았는데 그분들 역시 비슷한 충격을 겪고 있다 보니 서로 큰 위로가 되었어요. 누군가와 이야기하며 내 마음을 표현한다는 것 자체가 이렇게 큰 힘이 될 줄 몰랐어요. 제 감정이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한 것도 아마 이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주변의 응원을 받으며 마음이 조금씩 자리 잡히자 저도 제 인생을 다시 생각하게 되었어요. 나도 나대로 살아야겠다. 이대로 주저앉을 순 없어. 이런 생각이 마음 깊은 곳에서 조금씩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남편이 저지른 일은 남편의 선택이지 제 잘못이 아니라는 걸 확실히 깨닫게 되면서 제 자신을 자책하던 마음도 천천히 내려놓을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진지하게 이혼 준비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어요. 감정에 휩싸여 충동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과의 미래, 제 삶, 경제적인 부분까지 차근차근 따져보기 시작했어요. 이 과정이 쉽지는 않았지만 내가 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저를 조금씩 단단하게 만들어줬어요. 요즘 저는 예전보다 훨씬 더 차분하게 생각할 수 있게 되었어요. 상처가 완전히 아물진 않았지만 마음이 조금씩 강해지고 있는 걸 느껴요. 혼자 있을 때는 아직도 눈물이 날 때가 있지만 울고 나면 또 마음을 다잡고 일어나는 법을 배워가고 있어요. 이젠 불안하게 흔들리는 마음 대신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집중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순간만큼은 분명 제가 더 나아지는 과정이라는 걸 느껴요. 언젠가 이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제가 훨씬 더 단단해져 있을 거라 믿으면서요. 이혼을 마음속으로 결정하고 나니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인 문제들을 하나씩 바라보게 되었어요. 아이들 양육 문제, 집 문제, 생활비, 앞으로의 제 일상까지. 사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막막하게 느껴졌어요. 그동안 남편이 경제적인 부분을 많이 책임져 왔기 때문에 저는 자연스럽게 그의 자리를 믿고 맡겨두고 살았거든요. 하지만 이젠 그 자리를 제가 채워야 하는 상황이니 처음엔 두려움이 드는 게 당연했어요. 그래도 마음을 굳히고 나니 이제는 제 삶을 다시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선 제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천천히 정리해보기 시작했어요. 앞으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지 혹은 아이들을 돌보면서도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여러 가능성을 머릿속으로 그려봤어요. 또 주변 경험 많은 언니들에게 조언도 듣고 인터넷으로 정보도 찾아보는 등 제 상황을 잘 정리하기 위한 준비들을 차근차근 해나갔어요. 작은 것부터 하나씩 준비하다 보니 막연한 두려움도 조금씩 줄어들더라고요. 무엇보다 큰 변화는 제가 저 자신을 다시 바라보기 시작했다는 거였어요. 그동안 저는 항상 엄마, 아내라는 역할로만 살아서 정작 제 자신을 돌아볼 기회가 별로 없었어요. 하지만 이런 힘든 일을 겪으면서 오히려 제 안에 있는 힘과 가능성을 다시 발견하게 됐어요.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아이들과 나, 우리 셋이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어. 이런 마음이 조금씩 마음속 깊이 자리 잡기 시작했어요. 남편에게 의지해 살던 지난 시간들과 달리 이제는 제 스스로를 믿어보려고 하는 중이에요. 예전엔 상상도 못했던 일들이었지만 실은 제가 생각보다 훨씬 강한 사람이란 걸 이번 일을 통해 알게 된 것 같아요. 이제 저는 제 미래를 두려움이 아닌 희망으로 바라보려고 해요. 물론 아직 넘어야 할 문제들도 많고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와 아이들이 앞으로 살아갈 길을 직접 선택하고 걸어갈 수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위로가 되고 힘이 돼요. 작은 준비들이 쌓여 큰 변화가 되듯 지금의 제 선택들이 언젠가는 새로운 삶을 만드는 밑거름이 될 거라고 믿고 싶어요. 비록 아직 시작 단계지만 분명히 말할 수 있는 건 하나예요. 저는 이제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보고 있어요.
그게 비록 조금 느리고 조심스러운 걸음일지라도 저는 한 발 한 발 꿋꿋하게 걸어가려 해요. 남편과의 문제로 마음이 크게 흔들리고 나서 저는 그동안 잊고 지냈던 나 자신을 조금씩 돌아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 챙기고 집안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고 늘 누군가를 위해서만 움직였던 제 삶 속에서 저는 어느 순간 사라져 있었던 것 같았어요. 하지만 요즘 들어 마음을 추스르기 위해 산책을 하거나 조용히 시간을 보내다 보면 어느새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있던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어요. 너도 많이 참아왔잖아. 네가 원하는 삶은 뭐였을까? 스스로에게 던지는 작은 질문들이었지만 그 질문 하나하나가 제 마음을 조금씩 울리는 듯 했어요. 생각해보면 저는 결혼하고 아이를 낳은 뒤 제 자신을 위한 시간을 거의 가져본 적이 없었어요. 예전엔 책 읽는 것도 좋아했고 그림 그리는 것도 좋아했는데 어느 순간부턴가 그런 것들이 다 사치처럼 느껴져서 멀리하게 됐었죠. 그런데 요즘은 다시 그런 것들이 서서히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아, 나 이런 거 좋아했었지. 이런 시간이 참 나를 편안하게 해줬었지. 그래서 작은 메모장에 하고 싶었던 일들을 천천히 적어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운동 배우기, 취미 클래스 등록해보기, 읽고 싶던 책 한 권 제대로 읽기. 정말 소소한 것들이었지만 이런 것들을 떠올리는 것만으로도 제 마음이 조금은 살아나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러다 보면 문득 마음이 쓰라릴 때도 있어요. 내가 왜 이렇게 오래 나를 잊고 살았을까? 왜 이렇게까지 희생만 하면서 살았을까? 이런 생각이 떠오르면 서럽기도 하고 지난 세월이 아깝게 느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줬어요. 그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내가 있는 거야.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게 참 큰 위로가 되더라고요. 과거를 부정하고 싶은 마음도 있지만 그 시간도 결국은 제 삶의 일부이고 지금의 제가 더 단단해지기 위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요즘 저는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오롯이 나를 위한 시간을 만들려고 노력하고 있어요. 짧은 명상일 수도 있고 간단한 스트레칭일 수도 있고 커피 한 잔 앞에 두고 나만의 생각에 잠기는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 시간을 통해 저는 점점 제 마음이 차분해지고 상처도 조금씩 아물고 있다는 걸 느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야 깨달았어요. 나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아이들도 행복하게 지킬 수 있다는 걸요. 이제는 남편의 잘못으로 저 자신을 의심하거나 자책하지 않아요. 저는 충분히 잘해왔고 이제부터는 더 잘 살아갈 힘도 있다고 믿어요. 그 믿음이 제 마음속에 조금씩 자리 잡으면서 저는 이제 한 단계 더 앞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혼을 결심하고 나니 이제는 감정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인 문제들을 마주해야 하는 시간이 찾아왔어요. 아이들 양육 문제, 경제적인 부분, 집 문제, 그리고 앞으로 제가 어떤 삶을 살아갈지까지. 머릿속이 복잡해지기도 했지만 마음을 다잡고 하나하나 차근차근 준비해보자고 결심했어요. 그동안 남편에게 의지해 살아온 시간이 길었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었지만 다시 생각해보면 저는 늘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던 사람이고 앞으로도 잘 해낼 수 있을 거라는 마음이 조금씩 생겨났어요. 가장 먼저 저는 지인의 추천으로 법률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어요. 처음엔 변호사 사무실에 들어가는 것조차 떨렸지만 설명을 들으면서 상황을 하나씩 정리하니 마음이 조금 차분해지더라고요. 아이들의 양육권 문제, 재산 분할, 생활 유지 등 다양한 부분을 구체적으로 알아가면서 아, 이렇게 준비해 나가면 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막연하게만 느껴지던 이혼이라는 단어가 조금은 현실적인 계획으로 바뀌기 시작했어요. 제가 감정적으로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아이들과 제 삶을 위해 안정적인 길을 찾고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에게도 위로가 되었어요. 현실적으로 가장 큰 걱정은 역시 경제적인 부분이었어요. 하지만 상담을 받고 주변 조언을 들으면서 저도 다시 일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을 돌보면서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지 혹은 제가 그동안 쌓아온 경험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해봤어요. 온라인으로 배울 수 있는 강의들도 알아보고 자격증 과정도 찾아보고 집 근처에서 할 수 있는 파트타임 일들도 하나씩 메모장에 정리했어요. 이 모든 과정이 처음엔 낯설고 막막했지만 내 힘으로 다시 서야 한다는 마음이 있었기에 한 걸음씩 용기를 낼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이 과정 속에서 깨달았어요. 나는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걸 해낼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 사실이 제게 큰 힘이 되었어요. 이제는 무작정 두려움 속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제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가기 시작했어요. 이혼이라는 과정이 결코 쉽지는 않지만 그 끝에는 분명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이 있을 거라고 믿고 있어요. 아이들과 웃으며 살아갈 수 있는 집, 제 힘으로 벌어서 만들어갈 안정감, 그리고 무엇보다 저 자신을 잃지 않고 살아가는 삶.
그런 미래를 떠올리면 아직 겪지 않은 어려움들도 버틸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지금 분명 어제보다 더 강해졌고 더 단단해졌어요. 그리고 이제는 과거의 상처에 잡혀 있는 대신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어요. 그동안 무너졌던 제 삶이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는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이혼을 준비하며 정신없이 지내다 보니 어느 순간 제 주변 환경도 조금씩 달라지고 있다는 걸 느끼게 되었어요. 그동안 어두웠던 마음에 서서히 햇살이 비치는 것처럼 제 일상 속에서도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도 제 마음이 조금씩 안정되는 걸 느꼈는지 전보다 더 편안하게 저에게 기대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저 역시 아이들과 함께 보내는 시간이 더 소중하게 느껴졌고 예전보다 훨씬 더 따뜻하게 웃을 수 있게 되었어요. 큰 변화 속에서도 이렇게 작은 행복들을 느끼는 제 모습을 보며 저도 조금 놀라기도 했어요. 남편의 일로 마음이 크게 다쳤을 때 제 주변에는 따뜻하게 손을 내밀어준 사람들이 있었어요. 친구들, 지인들, 그리고 비슷한 상황을 겪었던 다른 아내분들까지. 그들과 이야기하며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서로의 이야기에 공감해주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그 관계들이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예전에 저는 도움을 받기보단 늘 주려고만 했던 사람이었는데 이번 일을 겪으며 사람 사이의 온기는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따뜻하구나 하고 느끼게 되었어요. 그 따뜻함 속에서 저는 다시 살아갈 힘을 얻었고 마음의 상처도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어요. 사람들과의 관계가 다시 살아나고 제 마음이 조금씩 치유되면서 저는 제 미래를 좀 더 밝은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혼자서 잘 살아갈 수 있을까? 라는 불안보다 나도 내 인생을 다시 만들어갈 수 있어라는 자신감이 더 커졌어요. 아이들을 위해 그리고 저 자신을 위해 앞으로 어떤 환경에서 살고 싶은지 어떤 일을 하고 싶은지 구체적으로 그림을 그려보기 시작했어요. 새로운 집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고 아이들과 편안하게 지내며 저만의 시간을 조금 더 가질 수 있는 삶을 원하게 되었어요. 그런 미래를 떠올리면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용기가 조금씩 차오르는 느낌이었어요. 지금 저는 예전처럼 주저하거나 두려워하는 마음보다 스스로 삶을 선택하고 만들어가고 싶다는 의지가 더 강해졌어요. 과거의 상처는 분명 존재하지만 그 상처를 안고서도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이 제 안에 충분히 있다는 걸 느껴요. 이제 저는 남편이 선택이나 행동에 휘둘리는 사람이 아니라 제 삶의 주인으로서 당당히 서고 싶은 사람이 되었어요. 아이들과 함께하는 시간, 저 자신을 위한 시간, 그리고 앞으로 만들어갈 새로운 일상. 이 모든 순간들이 나도 다시 행복해질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고 있어요. 구부에 이르러 돌아보면 너무나 힘들었던 시작과 달리 저는 이제 미래를 두려움이 아닌 기대감으로 바라보고 있어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조용히 다짐해요. 이제 정말 나의 삶을 살 때가 왔구나. 이 이야기를 처음 시작했을 때만 해도 저는 마음이 부서지고 삶 전체가 흔들리는 시간을 지나고 있었어요. 남편의 배신, 흔들리는 가정, 아이들에 대한 걱정. 그 모든 순간들이 너무 무겁게 느껴져서 어디에 기대야 할지조차 몰랐던 날들이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돌아보면 그 힘든 시간을 지나왔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아물진 않았지만 저는 그 시간 속에서 정말 많은 것들을 배웠고 제 안에 있던 힘도 다시 발견했어요. 이 일을 겪으면서 저는 제 삶에 대해 정말 많은 걸 생각하게 되었어요. 과거에 저는 가족을 위해, 아이들을 위해, 남편을 위해 늘 누군가를 먼저 챙기며 제 자신은 늘 뒤로 미루는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이제는 알게 되었어요. 나 자신을 지키고 사랑해야 진짜 가족도 지킬 수 있다는 걸요. 앞으로는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제 마음과 기준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삼으려고 해요. 저는 이제 저를 위해 살 준비가 되어 있고 그게 절대로 이기적인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이혼 준비라는 어려운 과정 속에서도 저는 제 인생을 새롭게 꾸밀 준비를 하고 있어요. 경제적인 부분도 하나씩 정리하고 아이들과의 미래도 계획하면서 우리 잘 살아낼 수 있겠다는 확신이 점점 생기고 있어요. 두렵다면 두려운 게 당연하지만 사람은 누구나 새로운 시작 앞에서는 흔들리는 법이잖아요. 그 흔들림 속에서도 저는 제 자신을 꼭 붙잡고 아이들과 함께 더 나은 길을 향해 걸어가고 있어요. 이제 더는 과거를 붙잡지 않고 미래를 바라보며 나아가는 중이에요. 그리고 그 길이 비록 익숙하지 않아도 저는 그런 변화 속에서 더 깊어지고 더 단단해질 거예요. 저는 이제 진심으로 말할 수 있어요. 이제부터의 내 삶은 내가 선택하고 내가 만들어갈 거예요. 상처는 분명 있었고 그 아픔도 제 인생의 한 부분이지만
그 상처가 저를 무너뜨리는 대신 새로운 길을 걷게 해준 계기가 되었다고 생각해요. 아이들과 함께 맞이할 새로운 집, 새로운 일상, 그리고 제가 꿈꾸던 작은 행복들. 그 모든 것들을 제가 직접 만들어갈 수 있다는 게 정말 큰 힘이 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저는 더는 예전처럼 두려움에만 머물지 않을 거예요.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괜찮아, 난 다시 웃을 수 있어. 그리고 다시 행복해질 거야. 이 이야기는 끝났지만 제 삶은 이제 다시 시작이에요. 저는 앞으로도 아이들과 함께 저 자신을 지키며 나답게 살아갈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는 이 모든 시간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정말 많이 힘들었지만 결국 여기까지 잘 와줬다. 이 긴 이야기를 하면서 저는 제 삶을 다시 돌아보게 되었어요. 상처도 있었고 많이 무너지기도 했지만 결국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고 또 앞으로의 삶을 제가 직접 선택해 나갈 용기도 얻게 됐어요. 누군가에게는 이 이야기가 낯설지 않을 수도 있어요. 혹시 비슷한 아픔을 겪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당신 잘못이 아니에요. 그리고 누구든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저도 아직 가는 길이 완전히 편안한 건 아니에요. 하지만 예전처럼 두렵기만 한 마음은 아니에요. 저는 이제 조금씩 저를 사랑하는 법을 배우고 아이들과 함께 더 따뜻한 하루를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에 작은 위로가 되거나 다시 한번 용기를 가지게 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이 영상이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꼭 부탁드려요. 여러분의 응원 한 번 한 번이 제가 앞으로도 이런 진솔한 이야기들을 전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제 경험과 삶의 변화들 그리고 다시 시작하는 여정을 따뜻하게 나눠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